반란후 도쿠하 막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과 외교가 재개되면서 조선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이곳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날 때 해신제를 지내던 영가대입니다. 해신제와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행사에 참여하면서 일본과 국교 단절을 토래한 임진왜란이 부산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동래성 전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한일 양국 간 평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산은 임진왜란 최초의 격전지이자 7년간 계속된 일본군의 주둔으로 가장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은 동래성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동래읍성 역사관입니다. 이곳에서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의 전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동래성의 전투 상황을 동도이시법으로 그린 동래부 순절도입니다. 하나의 화면의 시간을 달리하여 여러 상황을, 즉 동래성 전투의 시작부터 마지막 상황까지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당시 동래성 전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4월 14일 오전 부산 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그 여세를 몰아 동래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동래성으로 이동한 일본군은 지금 동래경찰서가 있는 이곳에서 진을 치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상 저병사 이각은 적의 수에 놀라 도망갔습니다. 길을 비키라는 일본의 요구에 송상현은 싸울 태세를 갖췄습니다. 전즉 전에 부전즉 가도 싸우려거든 싸우고 싸우지 아니하려거든 길을 비켜라. 전 사이 가도나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 송상현 부사의 지휘 아래 조선군은 남문을 중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동래성에 남문이 있던 곳입니다. 동래성 전투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적군은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동쪽 성벽을 따라 공격하다가 성벽을 부수고 성 안으로 밀어 닥쳤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적에게 기화를 던지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은 함락되고 송상현 부사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래부 순절도를 통해 동래성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래부 순절도에 그려지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래성 전투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던 중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래성 유골들이 400여 년 만에 세상으로 나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2005년 114개체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준 조선판 킬링필드 현장입니다. 지하철 공사 중에 발견한 수많은 유골들은 일본의 잔혹성과 임진왜란의 처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래성 전투에서 최후를 마감한 송상현과 여러 hun녀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소공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무덤은 1731년 농조 7년 동래부사 정원섭이 동래읍성을 고쳐지을 때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던 옛남무터에서 전사한 많은 군, 관, 민의 유골을 발견하고 거두어 모신 곳입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놓은 충렬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송상현의 전사의 가도난이라는 명언을 새긴 비석과 관계였던 금섬과 애향, 기왓장을 던지며 싸웠던 두 은여를 추모하기 위한 의열각이 인상적입니다. 임진왜란 후 조선통신사를 보내면서 일본과 국교를 회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36년간 일제의 식민지 지배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있어야만 단순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넘어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